네, 안녕하십니까. 직장인 부자 전략 채널 정진입니다. 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좀 괜찮아질까 했는데, 예상치 못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하락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실 듯합니다. 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많은 지정학 리스크가 발생했지만 늘 전 가격대를 회복했습니다. 네,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마다 가격을 회복하는 기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지만, 하지만 그 전 가격을 회복을 반드시 했습니다. 네, 꼭 힘내시고 반드시 그 끝은 보일 테니까 지금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되거나 이제 나가는 완전 매도를 하고 포기하고 나가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고 차분하게 기다리셔서 다시 그 전 가격대를 회복하고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때까지 같이 힘을 내서 잘 버텨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세계 경제가 과연 어떻게 될지 현 상황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 보겠습니다. IMF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고 경제 전망이 매우 불확실하지만 경제적 영향은 이미 심각하다고 평가를 했죠. IMF는 에너지와 밀, 다른 곡물들을 포함해서 상품 가격이 급등했다면서 이미 물가 압력이 높았던 시기에 이번 위기가 많은 나라의 인플레이션과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크라이나는 정말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에다가 지금 그 밀을 곡물을 생산하는 나라죠. 이제 그 주력 수출품이 곡물이거든요. 왜냐면 그 토지가 굉장히 비옥하고 평야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토지가 평야이기도 해서 그 지금 러시아에서 예전에 그 구소련 시기에 그 가스 배관 자체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심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 땅이 훨씬 평지이고 하기 때문에 그 시공하는데 그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평지라서 시공이 굉장히 용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다가 그 뭐라고 허브 역할을 하는 거를 우크라이나에다가 설치를 해놨는데 이제 독립을 하게 되면서 그게 다 우크라이나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예민하게 러시아에서 계속 우크라이나를 되찾으려고 뭐 말은 되찾겠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원래는 독립적인 나라였는데 이제 계속 되찾겠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 건데 사실 뭐 옛날에 구소련의 어떤 야욕 같은 거겠죠. 예. 그 당시 그 전성기를 다시 누리고 싶어가지고 어떤 핑계를 대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뭐 어찌됐든 이거는 정치적인 거는 뒤로 하고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침공을 단행했고 이제 러시아가 지금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제재를 받고 있죠. JP 모건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0.8% 하락을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과 유럽에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수입 금지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국제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최대 200달러 부근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예견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참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국제 유가가 계속 한번 급등을 했었죠. 급등을 하고 나서 그거를 이제 끌어내리기 위해서 오펙에다가 이제 석유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요거를 좀 잡겠다고 하니까 유가가 급락을 하는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 과연 이 단기적으로 이제 생산량을 갑자기 늘린다고 해서 엄청 기존에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던 비중을 그렇게 빠르게 늘릴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일단은 유가는 좀 떨어졌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좀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러시아산 원유가 한 번에 끊긴 게 아니니까 그 러시아산 원유를 받고 있으면서 오펙 생산량을 늘리게 되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가격이 하락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산 원유를 끊게 되면은 어쨌든 전 세계에 유통되는 어
이때까지 유통되어 왔었던 그 전체 석유 양을 다 커버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되긴 합니다. 미국의 경우 약 3% 정도로 러시아산 원유를 사용하고 있지만 유럽의 경우는 의존도가 제법 높기 때문에 당장은 러시아산 원유를 끊지 못하지만 대체 공급원을 찾으면 러시아 원유를 줄여나가고 끝으로는 이제 끊어낼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해놨습니다. 결국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끊길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면 원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고, 이를 컨트롤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의 금리는 더욱더 빨리 많이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시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그 버블이 끼는 인플레이션 현상을 좀 잡기 위해서 금리를 빨리 올릴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좀 커 보입니다. 그쪽에 비중을 두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현 시점에 이제 지금 막 떨어졌다고 주워 담기보다는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섣불리 투자를 하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현금 비중 30%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현금 없이 다 투자를 했다가는 지금 같은 하락장이 벌어지게 되면은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예, 그 물타기도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 30%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만약 유지를 하고 계신다면은 저가라고 판단할 경우에 그 30%를 다 쓰기보다는 굉장히 신중하게 한 비중에 가지고 있는 금액의 한 10% 정도씩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지금 같은 상황에는 좀 안전해 보입니다. 지금 물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이제 경제가 더 좋아지기보다는 하락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재산을 지켜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힘들게 번 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안전하게 상황을 봐가면서 투자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까지 많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지만 늘 전 가격대를 회복을 해왔습니다. 우리 경제가.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마다 가격을 회복하는데 기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분명히 전 가격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끝은 보일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